안녕하세요. 스포츠 픽스터 바카스입니다. 저희 바카스는 국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적중률이 좋은 픽스터입니다. 매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프리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석 프리뷰는 이 영상 하나면 끝납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은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최종 픽이 아닌 팩트체크 및 초안용 자료입니다. 종합픽이나 최종 픽은 가죽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9시 필라델피아 대 마이애미 경기 프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화요일 웰스파고 센터에서 마이애미 히트와 경기를 치르죠. 필라델피아는 39승 20패로 동부 컨퍼런스 1위 보스턴과 4게임 차, 2위 밀워키와는 3.5게임 차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32승 29패로 동부 컨퍼런스 공동 5위 브루클린, 뉴욕과 2.5게임 차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경기의 홈에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110대 107로 석패했죠. 6연승에 도전했던 필라델피아는 39승 20패로 동부 3위를 유지했습니다. 103대 107로 끌려가던 필라델피아는 종료 46초 전 제임스 하든의 자유투 2개로 추격했고 종료 10초를 남기고는 조엘 엠비드가 또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해 107대 107로 동점을 만들었죠. 타임아웃을 부른 뒤 마지막 공격에 나선 보스턴은 테이텀이 정면에서 던진 3점포가 그물을 발라 이날 경기 결승 득점을 뽑아냈죠.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와 상대 전적에서도 보스턴이 3전전 승 5위를 이어갔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엠비드가 종료 신호와 거의 동시에 수비진영 자유투 라인 근처에서 던진 약 20m 3점 슛이 골인됐으나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점 뒤진 상황에서 엠비드가 한 손으로 길게 던진 슛이 림을 통과하자 경기장을 가득 메운 2만여 홈팬들이 환호했지만 정작 슛을 던진 엠비드는 종료 신호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예감한 듯 고개를 내저으며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이 26점을 넣었고 테이텀과 데릭 화이트가 18점씩 기록했죠. 필라델피아에서는 엠비드가 41점을 퍼부으며 12리바운드, 5어시스트, 3블록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21득점, 6리바운드, 8어시스트, 3스틸로 뒤를 이었고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슈팅에서 19득점을 올렸죠. 필라델피아는 3점 슛을 포함하여 필드골 성공률 44.9%를 기록했으며 5경기 연승 행진에서 멈추며 홈경기 24승 9패를 기록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지난 26일 샬럿 스펙트럼 센터에서 열린 샬럿과의 원정 경기에서 108대 10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4연패에 빠지게 되었죠. 반면 샬럿은 라멜로가 19.7 리바운드 13어시스트와 마크 윌리엄스 18.20 리바운드가 더블더블을 작성하며 승리를 이끌었고 고든 헤이워드 21.3 리바운드 2어시스트도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4연승을 질주한 샬럿은 19승 43패가 됐죠. 경기 초반부터 샬럿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테리 로지어와 헤이워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샬럿의 1쿼터 총 득점 29점 중 19점을 합작하며 공격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2쿼터 지미 버틀러와 타일러 히로를 앞세운 마이애미의 반격에 고전을 면치 못하였죠. 샬럿은 윌리엄스의 공격으로 한숨 돌렸지만 이번엔 케빈 러브에게 잇따라 3점 슛을 맞았습니다. 윌리엄스가 한 번 더 득점을 올린 샬럿은 54대 51로 리드를 지킨 채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 들어 다시 샬럿이 힘을 냈죠. 볼리 3점 슛 연속 3방을 터뜨렸고 헤이워드와 윌리엄스도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히로와 버틀러에게 실점했지만 헤이워드, 윌리엄스가 또 한 번 득점을 올렸죠. 여기에 켈리 우브르 주니어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또한 알토란 같은 득점을 더했습니다. 3쿼터가 종료됐을 때 점수는 82대 72, 여전히 샬럿의 리드였죠. 4쿼터 승리를 향한 샬럿의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볼과 스미스 주니어의 외곽포가 연이어림을 갈랐고 헤이워드와 윌리엄스는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버틀러와 히로에게 잇따라 점수를 내줬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윌리엄스가 레이업에 이어 덩크슛을 꽂은 샬럿은 마이애미의 마지막 파선 공세를 막아내며 승리를 지켰습니다. 마이애미는 히로 33.7 리바운드, 5어시스트와 버틀러 28.3 리바운드 6어시스트가 분투했지만 마지막 한 방이 부족했죠. 이날 패배로 4연패 32승 29패에 빠졌습니다.
에드리스 아데바요는 총 14점, 6리바운드, 4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했으며 케빈 러브는 2어시스트와 1블록이 포함된 13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생성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 38%의 3점슛 성공률로 NBA 전체 1등이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마이애미의 3점슛 성공률은 33.1%로 전체 28위입니다. 부진한 3점슛이 이번 시즌 마이애미 공격의 문제점이죠. 3점슛 성공률이 폭락하자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시즌 113.7로 리그 10등이던 레이팅이 이번 시즌에는 110으로 리그 26위로 추락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철저하게 3점슛 위주의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죠. 페이스가 리그 26위로 느린 팀이기 때문에 속공 득점보단 지공 상황에서 공격이 많습니다. 마이애미가 3점슛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3점슛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이애미의 공격은 답답해집니다. 버틀러, 아데바요가 골밑을 공략해야 간신히 활로가 보이죠.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 주전 라인업을 라우리, 스트러스, 지미, 버틀러, PJ 터커, 뱀, 아데바요로 운영했습니다. 이 로테이션의 핵심은 바로 식스맨 히로였습니다. 주전에서 비등비등하게 싸우면 벤치에서 히로의 압도적인 폭발력으로 상대 벤치를 압도하는 게 마이애미의 경기 전략이었죠. 이번 시즌 마이애미는 히로를 주전으로 발탁합니다. 올해 식스맨을 수상한 히로가 더 이상 벤치에 출전해서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이었죠. 주전으로 올라온 히로의 활약상은 좋습니다. 히로는 평균 20.7점, 20.7 리바운드, 4.4어시스트로 지난 시즌과 비슷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히로가 떠난 벤치죠. 마이애미의 벤치 로테이션은 빈센트, 스트러스, 헤일로드 하이스미스, 드웨인, 데드먼이 나옵니다. 스트러스를 제외하면 두 자릿수 득점도 기대하기 힘든 선수들이죠. 그리고 스트러스는 전문 슈터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개인이 창출해서 만드는 공격은 사실상 전무하죠. 지난 시즌 벤치에서 북치고 장구쳤던 히로가 없으니 벤치에서 공격을 창출할 선수가 없는 것이죠. 유일한 희망은 부상에서 복귀한 빅터 올라디포입니다. 올라디포는 최근 부상에서 스트러스와 다르게 공격에서 개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수죠. 마이애미가 복귀한 올라디포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이번 시즌 마이애미는 버틀러, 데드먼, 히로, 올라디포, 아데바요, 라우리, 스트러스 등 모든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부상으로 경기를 결정했습니다. 언제 부상이 찾아올지 모르죠. 지난 시즌에도 버틀러는 25경기를 결정했고 히로는 16경기, 아데바요는 26경기, 라우리는 19경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의 성적은 동부 컨퍼런스 1위였습니다. 비결은 바로 후보 선수들의 활약이었죠. 지난 시즌 빈센트, 스트러스, 오마르 유트셉은 새 언드래프트 선수가 주전의 부상 상황에서 투입되어 깜짝 활약을 펼치며 호성적에 일조했습니다. 반면 이번 시즌 유트셉은 발목 수술로 3개월가량 결장하게 됐고 스트러스와 빈센트는 지난 시즌에 비해 활약이 저조합니다. 즉 여전히 주축 선수들의 부상은 많은데 지난 시즌 깜짝 활약했던 신데렐라들이 부진하며 주전의 공백을 크게 느끼고 있죠. 그렇다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마이애미는 올라디포까지 복귀하며 사실상 모든 주축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문제는 플레이오프입니다. 과연 지금 마이애미의 로스터가 플레이오프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에서 고배를 마신 마이애미, 지금 상황은 훨씬 좋지 않습니다. 과연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측하자면 필라델피아는 지난 저녁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NBA의 어떤 팀도 못지않게 좋은 경기를 펼쳤죠. 그들은 5연승과 마지막 9경기 중 7승을 거두었었습니다. 한편 마이애미는 지난 10경기 중 4연패와 6패를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경기를 놓쳤고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패배였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또 다른 잠재적 플레이오프 상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작년 시리즈 패배의 쓰라린과 이번 보스턴 패배의 상처가 그들의 마음에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경기는 이유 불문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부진에 빠진 마이애미에게 조금의 배려도 보이지 않는 경기가 예상되죠. 다음은 예상 선발 라인업과 예측입니다.